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구독자님들 중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결국 간편 보조식품 광고로 이어지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케이블 채널을 보면 그런 방송들 정말 많이 나오죠. 채널을 돌리면 마치 우연처럼 홈쇼핑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마케팅 전략의 일부겠죠. 물론 그 제품들이 실제로 영양 성분에서 크게 속이지는 않겠지만 그저 무작정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분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무엇을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한 영양소가 특히 잘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분명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영양 닥터 헛쌤입니다. 세계적 논문을 바탕으로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침 식사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요즘 간헐적 단식의 유행으로 인해 공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첫 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을 챙기거나 바쁜 출근 준비로 인해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도 제 주변에 참 많은데요. 헤더 안트 앤더슨이 쓴 책 아침 식사의 문화사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인공 과일 향이 가미된 시리얼 한 그릇일 수도 있고 독특한 향을 풍기는 삭힌 콩이 듬뿍 올라간 쌀밥 한 그릇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이든 아침 식사는 배고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격언처럼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다라는 말도 있죠. 실제로 많은 학자들 역시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침 식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나 학습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이후 끼니에서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로 연결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는 건강한 아침 식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아침 루틴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것으로 유명한 신혜라 님도 아침에 물을 필수로 섭취한다고 하죠. 밤새 자는 동안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 약 1리터의 수분이 배출되는데요. 이때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체온이 약 37도이기 때문인데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체온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차가운 물은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약 200에서 300ml 한 컵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동안 외모로 주목받는 가수 미나님도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챙겨 드신다고 하죠. 삶은 달걀은 고단백 식품으로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을 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페인 카스티아라만차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꾸준히 달걀을 섭취한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걀은 비타민 A, B, D, E를 비롯해 철분,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뇌 기능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건강과 눈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달걀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도와주며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빼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노른자에 포함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의 배출을 돕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노른자까지 꼭 드셔주세요. 세 번째 추천 음식은 야채와 과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과, 당근,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사과는 공복에 먹기에 좋은 과일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에 포함된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피부 건강을 유지해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 응고를 도와 상처를 지혈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경보호 기능도 있어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고구마도 아닌 감자라니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고구마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만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에 함유된 타닌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감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살찌는 음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완전 식품에 가까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그리핀 예방연구센터에서 5만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건강 가치를 점수로 환산한 연구가 있는데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현미는 82점을 기록했지만 감자는 놀랍게도 93점으로 현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자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 철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중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감자 한 개만으로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약 5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 방지, 면역력 향상, 피로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에는 판토텐산이 함유되어 있어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며 감자의 녹말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적은 공복에 감자를 섭취하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꿀팁 하나. 감자를 삶아 냉장고에 하루 보관하면 감자의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지수 GI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5번째 추천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낮은 탄수화물 함량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몬드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 뼈 건강을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해 치매 예방에도 유익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식단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음식들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찾고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효능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음식들은 완전 식품에 가까워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려고 시리얼이나 단백질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건강식으로 착각하시곤 하는데 사실상 설탕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죠. 많은 시리얼과 단백질바 제품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높은 설탕 함량과 인공 감미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비만, 그리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피해 주셔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깨우기 위해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아침에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면서 마치 아침 커피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출근길에 커피를 꼭 사가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 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불량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해 나중에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특히 비엠철주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므로 장기적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 증가해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면 면역력 저하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침 커피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피해야 할 몇 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식사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물을 마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것인데요. 바로 입을 물로 헹구는 것입니다. 물론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가 귀찮기도 하고 양치 후에 식사를 하면 음식 맛이 달라져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양치를 대신에 물로 가글 하듯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침의 역할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침은 구강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하며 치아와 잇몸을 보호해주죠. 게다가 침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이 밤새 더 쉽게 증식하게 되죠. 구강 내 온도와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축적됩니다. 만약 아침에 양치나 가글을 하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신다면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그 세균들을 그대로 삼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니 기상 직후 반드시 양치나 가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챙겨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음식들을 최대한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신경 써주세요. 모든 음식을 다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만이라도 꼭 챙겨 드시고 그것도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ABC 주스 같은 과일과 채소가 혼합된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아침에 채소나 과일을 챙겨 먹는 게 귀찮을 때가 많아 ABC 주스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것보다 맛도 더 좋더라고요. 혹시 제가 먹는 ABC 주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건강에 탁월한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과 조합을 통해 아침 식단을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